최명의 선생의 혼불문학관을 지나왔습니다. 거제도 가는 길 기행문은 49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 11개 항목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직도 38개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여 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곧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여 주시면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에서 거제시 거제면 내갈리 송곡까지 800리 유백일 조성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12. 남원의 숲대머리 서도리에서 방중 옆을 지나 동쪽 소나무 숲을 지나면서 어정쩡한 언덕배기를 넘습니다. 이 샛길에 홍불로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소나무 숲이 울창한 것도 잠시 내리막이 시작되며 축사 옆을 지났습니다. 찻길까지 밭이었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홍불로는 한적해서 어쩌다 차 한 대씩 지나갔습니다. 외진 곳이니 소 키우는 축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 축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값이 좋아서 한 목 잡아보겠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사육두수가 많아지니 시장에서 매기는 값이 떨어지고 정부 지원금이나 바라보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송아지 구입한 값과 사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니 남는 것은 고사하고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행여나 하고 길러보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축사만 남겨놓았습니다. 이 시국에 축사는 처분도 잘 안 되니 그냥 퇴락하는 중입니다. 홍불로는 대사로와 합쳐져서 교룡산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교통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교룡산 자락 아래 골프장이 보이고 좀 허름한 마을을 지나면 금성리 들판으로 갑니다. 길가 마늘밭에서 서리의 냉이를 막아보려고 노부부가 부직포로 마늘밭을 덮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머리에 서리가 허옇게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삼해면 숲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창씨 개명하라고 들이닥친 일본 순사에게 종가집 대청 마루에 서서 청한 부인이 야단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돈과 권력의 힘으로 밀고 들어와도 그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절개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힘이 절개로 표현됩니다. 그 절개는 유섬이 처자가 70년을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교룡산을 바라보는 대사로 삼해면에서 남원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길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룡산 해발 519m를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주변에 나다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길에 오르내림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저 30m 정도의 낮은 구름지대였습니다. 이곳이 천왕지맥 고개길이었습니다. 길가에 가게나 식당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룡산 자락 27홀 골프장 옆을 지나갔으니 굳이 찾아가면 골프장 식당은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싼 곳이니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오늘 같이 찬바람 부는 날 대피소로 쓸만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벤치여서 먼지가 두껍게 깔려 있어서 앉을 개를 펴야 했습니다. 교룡산에는 산성이 있습니다. 교룡산성은 둘레가 3km 이상이고 우물이 99개라고 했습니다. 장기전 펼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산성은 순전히 왜구를 막기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순천 쪽에서 상륙한 왜구들이 전주를 거쳐 한양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패한 왜구들이 전주 쪽에서 이곳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옥률천을 따라가는 길은 도시 주변 농촌 마을로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논밭에 조그만 공장, 축산 농가가 혼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싸온 김밥은 얼지는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물도 거의 다 식었지만 그래도 차지 않으니 차가운 김밥을 넘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온 병을 뽁뽁이로 싸가지고 다니면 좀 나을 것입니다. 대산면 금성리들 서봉방, 남원 인구 약 8만 명, 산으로 둘러싸인 길다란 분지입니다. 이 남원 분지는 전남 곡성까지 이어집니다. 시가지 남쪽으로 요천이 흐릅니다.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입니다. 철도는 남원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좀 뜸한 게 흠입니다. 새로 지은 남원역 앞 카페에서 커피와 쿠키를 사 먹고 보금산을 끼고
칠승마을을 가로질러 내려갔습니다. 남문로를 걷다가 넓은 잔디밭터를 만났습니다. 보금산 기슭의 만복사터였습니다. 잔디밭에는 5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김시습, 조이안의 소설 무대였던 곳입니다. 정유재란 후 광해군 13년 1621년에 쓴 조이안의 소설. 최척 전에는 왜군에게 붙잡혀갔다가 남편에게 되돌아온 최척의 부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인공 최척 자신도 청나라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베트남, 중국을 거치며 겪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원역을 지나 시내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원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만복사 절터가 있습니다. 5층 석탑과 단간지주만 넓은 잔디밭에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세상을 떠난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만복사 저포기의 주무대입니다. 금오신화는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등 5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저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다룬 몽유소설입니다. 다음은 만복사 저포기 줄거리입니다. 남원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놀이 윷놀이의 일종에 이기고 배필을 소개받았습니다. 왜구에게 죽은 처녀의 환신이었습니다. 그 처녀를 만나 사랑을 이루어 사흘을 처가에서 보낸 양생은 은주발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처녀 무덤의 부장품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잊지 못하여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일생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원은 역시 춘향전의 동네입니다. 남원의 춘향이는 절개를 지켜 난군을 만났습니다. 유섬이 처자는 9살의 거제도로 귀양 가서 60년 넘게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절개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바쳤던 기도가 바탕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복사 절터. 남원은 유섬이가 끌려가기 200년 전에 외놈들이 짓밟아버린 곳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김시습이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나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정유재라는 1597년 8월에 일어나서 1598년 12월까지 이었습니다. 남원성이 함락되자 왜군은 전주, 공주를 거쳐 천안까지 파죽지세로 쳐들어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선조와 벼슬아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나 그때도 외세에 의존했습니다. 명나라 기병들이 왜군 조총부대를 격파한 곳이 충청도 직산이었습니다. 왜군은 조총이나 군사장비를 버리고 퇴각했습니다. 조정은 한숨 돌렸겠지만 정신 못 차린 것은 여전했습니다. 왜군은 풍신수길이 죽자 퇴각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하면서 살육은 끝났습니다. 남원성은 극히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중국 장수가 쌓은 중국식 성이었습니다. 명나라 장수 양원이 고집하여 교룡산 산성에서 싸우지 않고 평지에 성을 쌓고 지키려 한 것이 남원 전투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양원은 부하들을 남겨둔 채 도주하였다가 명나라에서 참수당하고 목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외놈들과 내통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그런 꼴이 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난리 나면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그 억지력은 군사훈련과 학교 교육에서 나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려면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외교도 됩니다. 중립국 스위스가 히틀러의 강력한 군대의 침공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힘은 스스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마을마다 핵전쟁 대비 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생존할 수 있는 식량 물자를 비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정규군이 없는 대신 예비군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에 직장은 월급을 제대로 줍니다.
전 국민이 나라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한 나라입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학교 교육은 나라 지키는 근본입니다. 나라 말을 지키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라 말을 잘 가르치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일제가 물러가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힘은 한글에 있었습니다. 군대의 정신력 바탕은 학교에서 길러집니다. 국어를 잘 배우고 문학작품을 읽혀서 우리 역사와 풍습을 보존하는 길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켜서 몸을 튼튼히 하는 것도 역시 나라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 이웃, 내 고장,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또한 나라 지키는 정신력이 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듭니다. 외교가 어떻고 평화 공존이 어떻고 해도 힘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와 평화 공존을 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어 믿었던 러시아에게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집이 폭격당하고 추운 겨울 덜덜 떨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공존이라는 미명하에 군사훈련 안 하고 군비를 갖추지 않는 나약한 짓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광치천을 건너 구도심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서문 사거리, 법원 사거리, 독림 사거리, 선원 사거리를 지났습니다. 해방 후에 지었을 것 같은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고만고만한 거리를 지나와서 기억에 각인되는 모습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나뭇잎 다 떨어진 가로수들, 시내 길은 번잡하고 리듬이 깨져 걷기 불편했습니다. 요천 강변의 광안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에 춘향이와 몽룡이의 연애를 떠올리기에는 두 나그네들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달달한 것이라도 먹으며 쉬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붕어빵, 호떡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찬바람 불어도 길거리 음식이 흔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거제로 가는 길은 남원 구시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한 셈입니다. 낮은 건물과 옛거리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러보면 고층 건물은 시 외곽으로 울타리처럼 둘러서 있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런 외곽이라면 굳이 고층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는 중소도시 남원도 아파트가 대세인가 봅니다. 아파트에 안 살면 뭔가 뒤떨어진 느낌이 들도록 매섭게 세뇌 교육이라도 받은 것 같은 세태입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외국식 이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같은 모양 같은 구조로 찍어내는 주택 대량 생산체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결코 싸지 않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건설 원가의 몇 배로 부풀려 있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팔리니까 이익이 좋아 이런 시골에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빵집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사라진 것도 같은 모양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으면 동네 건설업자와 자영업 기술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어쩌다 같이 살 생각은 안 하고 힘센 놈들이 독식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다시 양반 상놈들로 나뉘어 다투어야 하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남원은 역시 판소리 춘향가의 고향입니다. 사랑의 절개를 지킨 춘향이의 마을입니다. 월매, 변학도는 사랑을 진하게 익혀주는 조연이었습니다. 방자, 향단이는 나란히 가는 다른 사랑 이야기라. 천민의 신분 상승이라 해도 사랑의 순수함 앞에서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작자 미상 만들어진 시기도 불분명. 그냥 남원 사람들이 세월을 두고 뜸들이며 키워낸 소리가락입니다. 부르는 소리꾼마다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춘향가는 남원의 명창이셨던 안숙선 선생의 소리가 귀에 딱 달라붙습니다. 건강관리하느라 걷기 좋아하는 안숙선 명창은 최명의 작가보다 2살 미칩니다. 길에서 날다람쥐처럼 걸음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전주, 남원에서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두 분이서 소설과 창으로 유서미가 지나갔던 남원을 뜨겁게 했습니다. 춘향이 옥에 갇혀 부르는 쑥대머리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무슨 페미니즘이니 가부장적 유교에 쩌들었다거니 하지만 그냥 들어보면 임그리워 부르는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보고 지고 한양 난군 보고 지고. 다음은 250년 전 남원 서봉방에서 1769년에 태어나
1830년에 세상을 떠난 하립 김삼이당 부부 이야기와 남원을 지나가는 땅의 역사입니다.